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가능하죠. 하지만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전북 완주의 윤정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50년간 집배원으로 일하신 성실한 분이셨는데요. 추석날 며느리가 효심으로 휴대폰을 만진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디지털 금융사기에 대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전북 완주의 한옥마당에 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추석 아침 윤정순 여사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3세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그녀의 손끝에는 50년 집배원 생활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서다혜 씨가 전을 부치는 소리가 바삭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순 여사는 마당 구석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해도 주황빛감이 탐스럽게 연그러 있었습니다. 어머님 명절 전 부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혜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35의 나이답게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정순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다혜야, 내가 더 고생했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미리 준비 다 해주셔서 수월했어요. 다혜의 시선이 정순의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띵, 띵, 띵.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이 명절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님, 휴대폰 알림이 너무 많이 뜨시네요. 응? 아, 이것 참 시끄러워서 말이지.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차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계 다루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다혜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글씨도 크게 해드리고 필요 없는 알림은 꺼드릴게요. 요즘 스팸 문자도 많잖아요. 정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집배원 시절부터 남의 손에 중요한 것을 맡기는 일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환한 미소와 친절한 어조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고맙지. 내가 해주면 훨씬 편하겠구나. 정수는 휴대폰을 며느리 손에 건넸습니다. 다혜는 금방 해드릴게요 하며 마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루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서 기름 튀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정수는 빗자루를 다시 들고 마당 한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 다혜가 화면을 터치하는 소리와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알림이 많네요. 다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오는 것, 카드사에서 오는 것, 쇼핑몰에서 오는 것까지. 정수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인터넷 쇼핑은 안 하는데 말이지. 아, 그냥 광고 문자 같은 거예요. 다 정리해 드릴게요. 다혜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설정을 바꾸고 앱을 확인하고 무언가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젊은 사람이 하니까 빠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도 좀 간단하게 바꿔드릴게요. 비밀번호? 네, 지금 너무 복잡해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다혜가 화면을 정순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영문자 조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무 복잡해서 맨날 까먹어. 생년월일이나 간단한 숫자로 해드릴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혜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알림을 정리하고 글씨 크기를 조절하고
배경화면도 바꿔주었습니다. 정수는 그 정성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다 됐어요. 다혜가 휴대폰을 돌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훨씬 깔끔하실 거예요. 정수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글씨가 커지고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알림도 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고맙다, 다혜야.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해. 모료, 당연한 거죠. 다혜가 일어서며 손을 털었습니다. 그럼 저는 전 뒤집으러 가볼게요. 응, 그래. 고생해라. 마루에 홀로 남은 정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잎새를 흔들어댔습니다. 오후가 되면 아들 성우도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따뜻한 명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 잠든 사이 작은 화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앱이 설치되고 낯선 계정이 만들어지고 본인 인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정순이라는 이름으로. 깊은 밤 한옥의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정순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열쇠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보름쯤 흘렀습니다. 완주의 한옥마당에는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윤정순 여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집 앞 우편함을 확인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우편함 안에 하얀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두꺼운 봉투들이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들을 꺼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발신자 이름들이 낯설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이용대금 출금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용카드를 거의 쓰지 않는데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단말기 할부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소액대출 이자 고지서가 있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나는 할부도 안 하고 대출도 안 받았는데. 정수는 중얼거리며 봉투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름과 주소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들이었습니다. 집배원 시절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정수는 신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받은 우편물들을 꼼꼼히 챙겨 들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완주신협은 그녀가 30년간 거래해 온 곳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창구 직원 박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9살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정순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지호야, 이상한 우편물이 와서 그런데 좀 봐주겠니? 정순이 봉투들을 내밀었습니다. 지호는 정순의 신분증과 통장을 확인한 뒤 컴퓨터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빼곡히 나타났습니다. 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여기 거래 내역을 보시면. 지호가 모니터를 돌려 정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본인 인증이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새벽 1시, 새벽 3시. 정수는 그 시간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해온 그녀였습니다. 나는 밤 10시만 넘으면 잠드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심야 시간대에 간편결제 서비스 신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호가 화면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러 개의 간편결제 앱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소액대출 앱도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앱들을 설치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호야, 나는 그런 것들 모르는데. 요즘 스마트폰만 있으면 공동인증서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지호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니터에 거래 내역을 하나씩 짚어가며 보여주었습니다. 정순의 이름으로 여러 금융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 어르신 휴대폰으로 설정을 바꿔주신 분 있으세요? 지호의 질문에 정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추석날 며느리가 휴대폰을 만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선뜻 의심을 입에 담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다혜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다혜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혜야, 혹시 추석날 내 휴대폰 만질 때 다른 건 안 건드렸지? 다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정순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혜는 평상시의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한 우편물이 와서. 아, 요즘 스미싱 문자 많다잖아요. 다혜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더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거 당하신 거예요. 괜히 저를 의심하지는 마세요. 다혜의 말에 정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배원 시절부터 키운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녁에 아들 성우가 퇴근했습니다. 정수는 성우에게도 하소연해 봤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반응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또 문자 열어보신 거 아니에요? 성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몇 번 말했잖아요. 모르는 문자는 열지 말라고. 정수는 억울했지만 말끝을 삼켰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뒷면 여백에 작은 글씨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편물 도착 날짜, 이상한 문자가 온 시간, 신협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평생 집배원으로 일하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작은 흔적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이라면 기록부터 시작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력 위에 작은 글씨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새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정수는 펜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우편물이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0년 집배원 생활이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작은 단서들이 모이면 큰 그림이 보인다는 것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윤정순 여사의 달력 뒷면 기록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채권 추심 전화가 하루에 3번씩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문자 메시지도 계속 쌓였습니다. 정수는 마을 이장 최말순을 찾아갔습니다. 말순은 정순과 동갑내기로 마을 일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집 앞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표정을 본 말순이 손을 멈췄습니다. 정순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네. 정순이 지난 며칠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아,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말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순의 다음 말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씨네 할머니가 추석날 본 것이 있었습니다. 정순네 마루에서 며느리가 휴대폰을 오래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평소보다 훨씬 오래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의심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다른 증언도 있었습니다. 동네 카페 사장이 말순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노인 이름으로 결제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모습이 정순의 며느리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카페 사장은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미용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며느리가 머리를 하면서 한 말들이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까다로워서 함께 살기 힘들다는 투정,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하소연. 그런 말들이 미용실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정순아, 이제 확실히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말순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읍내법무사무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문상호 변호사는 공익사건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뢰하는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법무사무소는 읍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상호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순과 말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전자서명과 본인 인증 남용입니다. 문 변호사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정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공동인증서 복사, 간편결제 등록, 소액대출 신청까지 본인 확인만 되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통신사와 결제업체, 대출 중개업체에 로그 열람을 요구해야 합니다. 문 변호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과 경찰 진정도 병행하자고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사실부터 바로 세워야겠어요. 정순의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집배원 생활이 가르쳐준 원칙이었습니다. 추측이나 감정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우선이라는 것. 그것이 정순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에서 먼저 답변이 왔습니다. 추석 다음 날 정순의 휴대폰 번호로 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 실패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로그를 확인해 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신협 창구를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순을 대신해서 업무를 보려고 했지만 규정에 막혔습니다. 직원이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간편결제업체에서도 의미 있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기기에서 구독 취소와 재가입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한도를 늘리려는 시도처럼 보이는 패턴이었습니다. 정순의 이름으로 이뤄진 거래들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신협 CCTV였습니다. 정순이 며느리와 함께 온 날의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의 장면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창구 직원에게 무언가 요청하다가 거절당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박지호 직원도 그날을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순의 통장으로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추석날 휴대폰 조작부터 시작된 일련의 시도들. 실패할 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아 시도했던 흔적들.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일들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든 자료를 달력 뒷면에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내용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집배원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 이번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작은 단서들이 하나의 큰 진실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문 변호사는 정순의 기록 정리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근거가 생겼네요. 말순이 정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법무사무소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일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대화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져 있던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정수는 달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정순 여사는 거실 탁자 위에 모든 자료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달력 뒷면의 기록, 우편물들, 법무사무소에서 받은 서류까지. 아들 성우와 며느리 다혜가 퇴근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성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곧이어 다혜도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탁자 위 서류들에 머물렀습니다. 정수는 차분하게 지난 며칠간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 로그부터 신협 CCTV 내용까지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다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내가 그런 거야? 성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다혜가 울음을 터뜨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창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다혜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한도가 부족했고 심사도 까다로웠습니다. 추석날 어머니의 휴대폰을 정리해 드리다가 우연히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간편 결제와 소액 대출 서비스가 생각보다 쉽게 접근 가능했습니다. 잠깐만 쓰고 곧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업 계획이 무산되면서 돈을 갚을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불어났고 추심 전화도 늘어났습니다. 다혜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다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성우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수는 감정을 추스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문상호 변호사와 상의한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선 모든 부정 거래를 취소하고 계정을 동결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당하게 빠져나간 돈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며칠간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지휘 아래 각 금융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해지, 소액대출 계약 취소 요청, 정순의 명의로 이뤄진 모든 거래의 무효화 작업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도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오남용과 전자금융거래 사기 혐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처리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순의 신용점수 회복에도 착수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진 거래들에 대한 기록 삭제 요청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했습니다. 한옥의 사랑채를 비워 작은 교육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금융보호 모임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이장 최말순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수업 날이 되었습니다. 15명의 어르신이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정수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나눠주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용 확대 스티커가 가장 인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알림 설정입니다. 정순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수많은 알림 중에서도 본인 인증과 결제 승인 알림만은 반드시 켜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시간대에 오는 알림은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협의 박지호 직원도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한도 설정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비밀번호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습하며 하나씩 따라 해보았습니다. 가짜 문자와 진짜 문자를 구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정순이 직접 받았던 피싱 문자들을 예시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당할 뻔했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이장 최말수는 마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순의 명예 회복을 위한 주민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정순을 믿고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뜻한 연대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어르신들이 하나씩 인사를 나누며 돌아갔습니다. 정순이 덕분에 공부 많이 했다는 고마운 말들을 남겼습니다. 정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사랑채를 정리했습니다. 어둡기만 했던 며칠이 조금은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서 가족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혜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상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순도 며느리를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무관심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앞으로는 집안일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수는 마당에서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올해 감들이 유난히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빛이 마음 한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완주의 늦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윤정순 여사의 한옥마당에는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감들이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열리는 디지털 금융보호 모임은 이제 정례화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 15명이던 참석자는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이웃 마을에서까지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대 스티커와 교육 자료들을 테이블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신협에서 제공한 금융사기 예방 소책자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박지호 직원이 매번 새로운 자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장 최말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정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출석 체크와 다가 준비를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더 맞아갔습니다. 정순아, 오늘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 말순이 기쁜 표정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완주군에서 정순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범 시민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순은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뭘 그런 걸 갖고. 아니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 어르신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네 할머니, 박씨네 할아버지, 동네 슈퍼 사장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작은 사랑채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수업 주제는 가족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정순이 자신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질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정순이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을 믿되 중요한 일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 이것이 정순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메모를 하며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하나씩 인사를 나누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하는 따뜻한 인사말들이 오갔습니다. 정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사랑채를 정리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해질 무렵 대문 앞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성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살폈어야 했는데. 성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장 일에만 매몰되어 가족의 일에 소홀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다혜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정순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혼자 결정하지 않고 먼저 상의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가족의 온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다혜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순의 손맛을 배우고 싶어서 요리책도 사고 요리교실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진심이 담긴 노력이었습니다. 정순도 며느리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신협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순의 신용 점수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부정 거래로 인한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박지호 직원이 직접 찾아와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호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순의 사례를 통해 신협에서도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개인의 노력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수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새를 흔들어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성우와 다혜가 마당으로 나와 정순 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시련을 함께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전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정순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에 어떻게 막느냐지요. 정순의 말에 성우와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일을 원망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사랑채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내일 수업에 쓸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알림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위험한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낯설고 두려웠던 기계가 이제는 또 하나의 소통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배웠네요. 정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마치 옛날 우체통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식을 전하고 때로는 위험을 경고하는 작은 장치. 제대로 알고 쓰면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나무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감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또 어르신들과 나눌 이야기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남도 같이 배우면 되지요. 정순의 마지막 말이 밤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닌 함께하는 성장.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한옥에서 시작된 희망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순 할머니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위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아낸 할머니의 의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까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스마트폰 설정을 바꿔준다며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라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밤늦은 시간 본인 인증 알림이 온다면 즉시 점검해 보세요. 모르는 우편물이나 추심 전화가 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지켜나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